좋은 아침입니다. 아침의 하나 뉴스 종합 비타민 아침의 매일경제 김우미입니다. 오늘의 일면 같이 들어가 보실까요? 매일경제입니다. 바이든 결국 후보 사퇴. 100여일 앞 미 대선 리셋됐다라는 겁니다. 어제 저희가 딱 이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몇 시간 전에 새벽 사이에 속보가 떴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린 게 결국 바이든 대통령 미국 민주당 후보직을 사퇴했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결국 그 사퇴로 인해서 미국 대선 이제 100여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리셋 원점으로 다시 돌아갔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리셋된 상황에 대해서 이 국민일보는 이렇게 제목을 뽑았습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어제 바이든 대통령이 후보직을 사퇴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나는 해리스를 지지합니다라고도 얘기를 했죠. 그러다 보니까 국민일보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세월 앞에 퇴장한 바이든 그리고 별의 순간 맞이한 해리스입니다. 고령 논란으로 계속해서 시작을 해서 결국 세월 앞에 퇴장한 바이든과 그리고 이 바이든의 지지를 받은 해리스 부통령 별의 순간을 맞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제목은 바이든, 해리스 인물에만 사실 포커싱을 한 건데 관건은 이로 인한 그럼 세계 경제는 어떻느냐?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경향입니다. 트럼프 쇼크에 이어 바이든 쇼크, 아시아 증시가 출렁였다라는 겁니다. 어제 코스피가 장중 2,750선까지 하락 떨어졌어요. 지금 이게 미 대선으로 인한 변동수가 이번엔 좀 유독 많다라는 생각이 좀 들죠. 지금 미 대선으로 인한 이 변수가 우리나라 한반도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잘 좀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다음 기사 볼까요? 중앙일보입니다. 김건희 조사 논란 끓는데 대국민 사과한 검찰총장입니다. 어제 저희가 거의 이 시간이 끝나기 막바지쯤에 이원석 총장이 출근길 목소리를 제가 직접 들려드렸습니다. 그때 이원석 총장이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라고 얘기해서 왜 죄송하느냐. 내가 법 앞에 예외, 특혜, 성역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원칙이 안 지켜져서 죄송합니다. 제 잘못입니다. 사과드려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표면적으로는 대국민 사과인 건데 국민한테 한 사과인 거냐라는 거죠. 엄밀히 말하면 결국 중앙지검에 대한 이창수 지검장에 대한 질책을 대국민 사과 형식을 빌어서 얘기한 거 아니겠느냐라는 겁니다. 근데 관련해서 어제 질책만 했느냐? 아니죠. 다음 기사 볼까요? 지시도 내렸습니다. 한국일보입니다. 이원석 총장 패싱 감찰부의 진상 파악 지시, 명품백 수사 검사 사표. 저희가 어제 직접 들려드린 그 목소리에 이원석 총장 얘기를 했죠. 관련해서 내가 진상 파악을 좀 해보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총장 패싱에 대해서 진상 파악을 지시를 했는데 진상 파악 지시는 지시고 이 지시를 받고 해당 당사자가 되는 이 명품백 수사를 검사한 검사 부부장 검사가 사표를 또 냈습니다. 사표를 대체 왜 냈느냐? 열심히 수사했는데 진상조사라는 건 또 무슨 말이냐라는 거죠. 사실 사표라는 게 일선 검사 입장에서는 가장 큰 이 반발로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검찰 내부에서 굉장히 부글부글한 상황이다라는 거죠. 이 얘기 저희 잠시 뒤에 대담으로 좀 짚어보겠습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한겨레입니다. 시대 아픔을 노래로 아침 이슬 김민기 별세입니다. 김민기 씨 어제 73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근데 김민기 씨 하면 누구지 하실 수 있는데 아침 이슬 노래 지금 잔잔하게 흐르고 있죠. 이 노래를 만들고 부른 가수입니다. 유신 정권 하에 좀 엄혹했던 그 시기에 시대의 아픔을 노래로 만들었었던 김민기 씨인데 또 어떤 분들은 그래? 아침 이슬보다 나는 학전 대표로 더 알고 있는데 맞습니다. 또 이 대학로의 소극장 학전, 사실 재정난에 건강상의 문제도 있었는데 이 소극장 학전을 이끌었었는데 결국 이 건강상 이유, 재정난을 이유로 학전을 문을 닫고 결국 어제 별세했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또 전하게 되네요.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저희 아침 사진 기사도 좀 같이 볼까요? 이게 대체 무슨 모습이냐? 어제 여기 좀 보이시나요? 서울 파이낸스 센터
서울 파이낸스 센터 앞의 모습입니다. 지금 어제 비도 많이 오고요. 바람도 너무 심해서 우산을 쓸래야 쓸 수 없는 날씨였다라는 거죠. 지금 뭐 제목은 심술궂은 날씨다라는 건데 우산이 지금 무용지물인 날씨였다라는 겁니다. 네. 근데 이건 사실 어제 찍은 사진인 건데 관건은 그래서 지금 나 출근해야 되는데 오늘 날씨 어떤데? 라는 거죠. 다음 기사 보시죠. 수도권 오늘도 출근길 시간당 70mm 물폭탄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태풍급 바람도 같이 있다. 주의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네. 지금 오늘 출근길에 일단 수도권에선 또 물폭탄이 예고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물폭탄에 더해서 태풍급 바람, 물폭탄과 태풍급 바람이 합쳐지면 뭐가 되는 걸까요? 아무튼 조심하셔야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서 오늘 눈길 가는 기사도 좀 준비를 해봤는데 같이 볼까요? 네. 물폭탄 또 나왔습니다. 물폭탄의 침수차가 급증했다라는 거죠. 작년 여름 피해를 넘어섰다. 보험사 손해가 벌써 318억이다라는 거예요. 여기를 좀 보겠습니다. 22일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이달 6일부터 이날 오후 3시까지, 그러니까 어제 오후 3시까지 자동차 보험 판매 12개 사이에 접수된 차량 침수 등의 피해 건수가 3,496건이다라는 겁니다. 추정 손해액이 317억 9,400만 원, 318억 가까이 돼요. 네. 근데 이 수치가 어떤 수치냐? 지난해 6월에서 8월 집중호우 때 차가 정말 많이 침수가 됐죠.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의 피해 규모가 2,395대 175억 원 정도였는데 이번엔 3,496건 317억이다. 훌쩍 뛰어넘는 수준이다라는 거죠. 근데 아직 이번 여름 끝나지도 않았는데 맞습니다. 아직 장마 끝나지도 않았는데 벌써 지난 여름에 있었던 피해액을 훌쩍 넘어섰다는 거죠. 네. 지금 이게 문제는 그거예요. 아유, 침수가 많이 됐네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되면 결국 무슨 얘기냐? 보험료가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근데 비가 오면 차만 침수가 됩니까? 아니죠. 열심히 밭 작물들 심어놓은 거 이것도 다 물에 침수가 됩니다. 다음 기사 하나 더 보시죠. 장마에 상추 30% 오르고요. 깻잎 28% 오르고 언제 안정되냐? 7말 8초는 돼야 수급이 안정될 것 같다라는 겁니다. 7말은 사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7말 8초까지 간다 그러면 한 2주 가까이 좀 남아있는 거죠. 네. 수급이 안정되려면 좀 남아있다라는 건데 비가 너무 오다 보니까 지금 상추 금방 물르죠. 이 물에 잠기고 침수되고 물르고 그러다 보니까 상추, 깻잎 등등이 다 너무 비싸졌다. 배 한 개에 10,000원, 평년 가격의 2배다라는 거고요. 기온이 1도 오르면 농산물값이 2%가 오른다. 식탁을 덮친 기후플레이션 아니겠느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제 여름에 에어컨 전기료, 야채값, 여기에 더해서 보험료도 오른다 그러고요. 네, 변덕스러운 날씨, 이상 기후가 다 우리한테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을 하는 요즘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아침의 매일경제 뉴스 종합 비타민 언제나처럼 TV로 좀 크게 보시다가요. 궁금한 점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시면 같이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키워드 결선 물음표가 붙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기사 같이 볼까요? 오늘 여전대, 국민의힘 전대, 후보 간 감정의 골 깊어 전대 후가 더 걱정이다. 라는 얘기가 나온다는 거죠. 후보 간 감정의 골이 너무 깊어서 전당대회가 아니라 전당대회가 끝난 다음이 문제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국민의힘의 전당대회가 바로 오늘입니다. 오늘 결정이 난다는 거죠. 네. 사실 이 전당대회, 걱정이 되는 전당대회 D-1 오늘 전당대회를 하루 앞두고 어제까지 후보들은 무슨 얘기를 했는지 잠깐 들어보고 오실까요? 갑자기 가해자가 강제로 화해하자 그러시는 것 같아서 좀 당황스럽습니다. 저는 어쨌든 이제 전당대회 이후가 걱정입니다. 현재 처해 있는 우리 당의 위기에 대한 명확한 극복 방향과 단합의 방향 없이 이야기하는 미래는 우리의 미래가 아니라 자기만의 미래일 뿐입니다.
좀 너무나도 안타까운 대목이 많죠. 사실 이제 인간적으로 사과를 해야죠. 사과. 나경원 후보한테 한동훈 후보가 인간적인 사과가 필요한 대목이에요. 상대방이 인신공격성 발언들을 계속 하더라도 저는 국민 여러분, 당원 여러분들과 함께 미래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화합하겠습니다. 저는 꺾일 때 꺾이더라도 끝까지 여러분 앞에서 대신 싸우겠습니다. 비바람이 불던 폭풍우가 치던 제가 맨 앞에 서겠습니다. 여러분의 창과 방패가 되겠습니다. 네, 네 후보의 목소리를 저희가 다 좀 들어봤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 홍석준 의원님 대략 3대 1의 구도 느낌이 나요. 일단 뭐 나경원, 원희룡, 윤상현 후보는 일단 한동훈 후보가 뭐 좀 잘못을 했다, 뭐 사과를 해야 된다라는 취지인 거고, 한 후보는 나는 미래를 얘기하겠다, 우리 웬만하면 싸우지 맙시다, 약간 한 말 좀 뒤로 약간 물러서는 듯한 그런 느낌인 건데, 한동훈 후보가 전에 의혹 제기에 따박따박 다 받아쳤었는데 받아치지 않는 게 낫다는 판단을 하는 걸까요? 네, 그렇습니다. 항상 경선이나 이제 선거에서 이제 1위 후보에 대해서 타 후보가 이제 공격이 좀 집중하기 마련이고, 특히 이번 전당대회는 저희가 이제 그 기록적인 그 총선 참패 직후에 일어났고 해서 당시 비대위원장이었던 한동훈 후보에 대한 어떤 공격이 이제 많을 수밖에 없고,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이슈인 김건희 여사 문자 익십 논란, 그리고 마지막 그 패스트트랙 관련한 어떤 이슈에 대해서 사실은 이 문제를 이야기하면 할수록 한동훈 후보에게는 사실은 불리하죠. 특히 패스트트랙 관련해서는 나경원 후보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그 재판을 받고 있는 당사자들인 전현직 의원들도 굉장히 많고, 네. 이분들한테는 그 패스트트랙 사건이 굉장히 당을 위해서, 그리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싸우다가 지금 이제 재판을 받고 피해를 받고 있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당 대표가 되겠다고 하는 분이 이제 좀 그 인식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또 그거에 대해서 좀 그 개인적인 청탁으로 비판을 하고 뭐 이런 것들은 결코 당원들이나 특히 해당 당사자들에게는 굉장히 좀 아픈 것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한동훈 후보가 언급을 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 1번 주자에 대해서 공격이, 다른 후보들의 공격이 센 거는 뭐 어쩔 수 없는 일인 거고, 그런데 지금 나오는 이런 공격 의혹들을 얘기를 하다 보면 오히려 한동훈 후보가 얘기를 하면 할수록 좀 더 얘기가 더 이 도마에 오르는 상황이 되니까 오히려 불리하다. 그러니까 얘기를 안 하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일단 어제 상황은 좀 그래도 덜했지만 그 앞서서 거의 하루가 멀다 하고 의혹 제기, 반박, 그 와중에 추가적인 또 갈등의 갈등이 계속 쌓여왔습니다. 그래서인 건지 어제 사실 최종 이 모바일 그리고 온라인으로 인한 이 여론조사는 거의 집계가 끝났거든요. 투표율이 어떻게 나왔느냐? 한국일보 볼까요? 네, 표. 네. 최종 투표율이 48.51이 나왔습니다. 요 밑에는 29.98, 40.47, 45.98은 이제 그 전에 첫째, 둘째, 셋째 날 거를 쭉 모아본 거예요. 그래서 최종 48.51%다라는 거죠. 이게 요번에 이 나온 투표율입니다. 그런데 그럼 그 이전 투표율과 좀 비교를 해보자는 거죠. 그 이전에 김기현 대표가 당선됐었던 38 전당대회 때는 몇이었냐? 55.1%였습니다. 투표율이. 상당히 높았어요. 네. 그럼 직전 38 전당대회 때보다는 상당히 좀 낮은 편인 건데, 그럼 그 전에 있었던 이준석 대표가 당선이 됐던 전당대회랑 비교를 하면 어떻느냐? 이때는 45.36%였다라는 거죠. 이준석 대표 때 전대랑 비교하면 높지만 김기현 대표 때 전대랑 비교하면 좀 낮다라는 거예요. 근데 대체 이게 관건은 그거죠. 투표율이 48.51 정도 되면 그럼 이게 높다고 봐야 낮다고 봐야 되는 거냐. 그리고 지금 이 상황이 누구한테 유리한 거냐. 그게 제일 사실 궁금합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선 양쪽에서 약간 얘기가 갈려요. 뭐라고 갈리는지 좀 같이 보겠습니다. 네. 좀 저조한 거 아니냐. 직전 김기현 대표가 선출된 38 여론조사에 비해서, 이 38 전당대회 때에 비해서 이 누구한테 유리하냐. 일단 친윤계에선 조직표가 결집이 됐다는 증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리할 거야라는 얘기를 하고요. 친한 쪽에서는 조직표가 작동을 했으면 투표율이 높아야 되는데 작동을 안 했으니까 지금 투표율이 낮은 편으로 나온 거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친한 게 우리가 유리하다라고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현영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누가 유리한 겁니까? 실제로는 조직표가 결집을 했다면 지금보다는 투표율이 더 높지 않았을까라는 예상을 해봅니다. 친한 게 말이 맞는 것 같다. 예, 왜냐하면 지난번 김기현 대표 전당대회 때는 정말 조직표 동원에 열심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투표율이 55%까지 나왔었기 때문에 이번에 투표율은 일부 7% 정도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네. 조직표보다는 다른 원인들을 감별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한동훈 캠프에서 65%까지 투표율 얘기했었는데 네. 그거에 못 미치는 거에 대해서는 머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그런 댓글 부대 논란과 아니면 패스트 트랙의 문제 때문에 사실 투표에 참여해야 될 분들이 약간 멈춤했을 가능성은 분명히 있다. 지금 당이 이렇게 내분이 되고 분열이 되는데 내가 지금 참여하는 것이 과연 도움이 되는 거냐 아니면 도움이 되지 않는 거냐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멈칫하면서 일부 투표율이 저조했을 수는 있지만 조직이 동원이 됐다고 하면은 이것보다는 더 나와야 되지 않느냐. 네. 하지만 궁극적으로 봤을 때 예전에 그런 국민의힘의 전당대회에서 20%, 30%의 투표율도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지금 적어도 2명 중에 1명은 투표를 했다는 거는 그래도 적지 않은 투표율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거를 꼭 낮은 투표율이다라고 볼 수만은 없는 거 아니겠느냐. 죄송합니다. 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지금 이게 어쨌거나 조직표가 동원은 안 된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강전혜 변호사님. 네. 사실 이게 오늘 현장 투표도 있는 거거든요. 현장 투표까지 합쳐져서 결국 결론이 나는 건데 투표율이 48.51 여기에 현장 투표의 열기는 어느 정도 될 거라고 보십니까? 오늘 현장 투표는 따로 없고요. 아, 그렇습니까? 예, 지금 저기 당원 84만 명의 투표 결과가 나온 것이고 그리고 어제와 그제 이틀 동안 일반 국민은 그 여론조사가 또 따로 돌아갔습니다. 아, 제가 착각을 당원이 했네요. 8 그리고 일반 국민 2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저께 저녁에 10시까지 일반 국민에 대한 것들을 했기 때문에 그 총합을 오늘 전당대회에서 이제 발표를 하게 되는 오픈만. 것입니다. 네. 네, 그런데 지금 뭐 신현영 의원님께서도 잘 짚어주셨는데 일단은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84만 명이라는 당원이 투표를 하게 되는 이러한 숫자는 그동안에 없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숫자입니다. 그리고 조금 봐야 되는 게 김기현 당대표가 되었었던 3차 전당대회보다 한 7%, 한 6점 몇 % 정도가 좀 낮지만 네. ARS는 오히려 올라갔거든요. 처음에 이틀 동안 모바일 투표를 했을 때는 한 7%포인트 정도 낮게 나왔었는데 네. ARS는 오히려 0.5% 정도가 더 높게 나왔습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모바일이 낮으면 뭐 ARS도 전체적으로 낮은 거 아니야? 왜냐하면 네. 그동안에 이 전당대회 과정에서 당대표 후보들 간의 어떤 설전들에 대해서 좀 그 많은 당원들이 실망하신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지만 막판에 ARS가 높게 나왔다는 부분 이거를 저는 좀 눈여겨봐야 된다. 왜냐하면은 이제 기존의 모바일 같은 경우에는 젊은 층이 많이 하고 ARS는 이틀 동안 했었던 모바일 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분들에게 전화가 가는 형태거든요. 네, 그렇다면 거기에 이제 어르신들, 기존의 당원들께서 답변을 하셨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하. 그 부분을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아, 지금 되게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보통 모바일 투표는 그래도 상대적으로 연령대가 어린 젊은 층이 많이 하는데 모바일 투표를 하기에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모바일 투표에 응시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ARS 투표 전화가 가는 건데 거기에 기존에 있었던 고정된 오래된 당원들이 연령대가 좀 있는 당원들이 투표를 했고 이 투표율이 상당히 좀 높았다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 얘기는 대체 이렇게 되면은 친윤한테 유리한 거냐, 친한한테 유리한 거냐, 뚜껑을 열어보기 전까지는 알 수 없는 약간 그런 상황이 비슷하게 가는데 사실 오늘 전당대회의 키워드는 이거 하나죠. 결선 가냐 안 가냐입니다. 가냐 못 가냐가 정확한 얘기인 거겠죠. 그건 제가 앞에 지금 OX 팻말이 있습니다. 여쭤볼게요. 오늘 결선 간다. 하나 둘 셋. 지금 딱 둘로 나뉘었어요. 네. 일단 X인 서영주 대변인님. 네. X 아닐 거다. 일단 아니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투표율이 낮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그래프에서 보면 45.36, 5.10, 48.51인데 네.
일단은 이게 함수 관계를 좀 보면 38 전당대회를 우리가 기준으로 보는데 그걸 네. 보면 안 돼요. 이거는 당원 100%입니다. 역대 국민의힘에서 없었던 일이죠. 이거는 김기현 대표를 만들기 위해서 용산에서 개입하면서 당원들을 총 동원한 게 55.10이에요. 근데 그 이준석 당선됐을 때 6.11 전당대회를 보면 이때가 7대 3인 걸로 내가 기억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7대 3으로 국민 여론이 들어갔을 때 40.36 기준을 봐야 됩니다. 근데 지금 8대 2잖아요. 네. 그러니까 당원이 모집될수록 투표율은 올라가긴 맞아요. 네. 뭐 민주당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7대 3과 8대 1을 봤을 때 48.51이면 굉장히 투표율이 높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어디한지든 말든 간에 지금 각 캠프에서 바라는 것들, 그다음에 전반적으로 국민의힘의 전당대회를 치러내는 여러 가지 기류를 보면 어디한 기류를 깨지 못했다. 예를 들면 배신자론, 총선 책임론, 색깔론, 뭐 사법 리스크, 마지막에 이제 뭐 그 공소 취소에 대한 네. 뭐 본인 입에서 한동훈 후보의 입에서 나온 리스크는 있긴 하나 그 마지막에 좀 나름대로 봉합을 잘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공격 자체가 깨질 못했고요. 투표율로만 따지면 48.51 거의 뭐 38 전당대회 수준이라고 봐요. 그러면은 어대한 기류가 그대로 가기 때문에 저는 결선을 안 갈 공산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결선에 안 가고 1차에서 그냥 한동훈 후보가 선출이 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셨는데 홍석준 의원님 네. 아니다 결선 간다. 네. 예, 선거가 이제 경선이 이제 시작될 때보다 이제 갈수록 한동훈 후보에게 유리한 이슈보다는 좀 불리한 이슈들이 좀 많이 좀 나왔습니다. 김건희 여사 문자 익신 문제도 그렇고 마지막에 나온 패스트트랙 이런 어떤 문제만 하더라도 굉장히 한동훈 후보에게는 아픈 그런 어떤 이슈였고 그런 것들이 막판에 갈수록 좀 요동을 쳤기 때문에 물론 그게 발생한 시점부터 투표일까지 기간은 좀 짧았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슈의 그 파급력은 저는 상당히 컸다. 그렇기 때문에 막판에 갈수록 이런 어떤 반한동훈 정서가 결국은 나경원 원희룡 후보에게 갔을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많다 보기 때문에 초반보다는 지금 막판에 올수록 결국은 이제 결선으로 갈 가능성이 커졌다고 보여집니다. 가장 마지막까지 나왔었던 논란, 의혹이 패스트트랙 이 공소 취소 논란이었기 때문에 그걸 감안을 하면 한동훈 후보한테 상대적으로 악재가 가장 최근에 나왔던 얘기인 거니까 한동훈 후보한테는 마이너스가 돼서 결선으로 가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그럼 결선으로 간다는 얘기는 그럼 요거를 여쭤볼게요. 요거는 강전혜 변호사님하고 네. 홍석준 의원님한테만 여쭤보겠습니다. 결선을 갈 거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결선에 가면 어대한 깨진다. 하나, 둘, 셋. 그대로. 그대로. 네. 어대한 깨진다. 네. 어대한은 깨지고 그럼 누가 될 거라고 전망하십니까? 가면 결선에 그거는 가면 뭐 지금으로서는 알 수 없지만 만약에 결선을 간다는 것 자체가 일단은 어대한 기류가 깨졌기 때문에 결선을 간다라고 저는 봐야 되지 흐름이 않을까. 변하는 거기 때문에. 네. 그리고 지금 패스트트랙 그 이슈가 굉장히 저는 컸다라고 생각합니다. 모바일 투표 바로 전날에 그 토론회에서 나왔었던 이야기인데 네. 그때까지도 현역 의원들이 어떤 과거 김기현 대표 그 전당대회 때 뭐 용산이나 의원들의 줄서기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됐었고 이번에는 좀 그런 모습들은 실제로 자제하는 모습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네. 패스트트랙 부분을 그 이슈가 나오면서 현역 의원들 그리고 지자체장들이 여기에 대해서 일제히 좀 비판적인 목소리들이 크게 나왔고 그러면서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모바일 투표에 있어서 당원들이 조금은 망설이는 모습을 보이다가 ARS를 할 때 조금 더 이제 올라갔다는 것이 네. 그때 이제 지역의 현역 의원들이나 지자체장들의 입장 같은 것을 감안을 해서 결정을 하셨던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어제 한동훈 캠프의 이제 핵심 관계자와 점심 식사를 같이 했는데 네. 그쪽에서는 한 60% 정도대를 생각하다가 패스트트랙 이슈로 50% 초반으로 해서 1차에서 끝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내부에서는 네.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다면 이거는 결선에 대해서 그쪽에서도 좀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좀 생각해 봤습니다. 얘기하기로는 한동훈 캠프 쪽에서 얘기하기로는 한 50 초반을 얘기를 한다는 건 요 얘기는 사실 안에서도 결선을 생각하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사실 요 상황은 오늘 어떻게 투표가 지금 진행이 되는지 최종 결과를 보면 아는 건데 근데
오늘이 D-Day인 거죠. 오늘이 전당대회 날입니다. 근데 오늘 전당대회 날을 하루 앞두고 어제 한동훈 후보를 제외한 나머지 세 후보가 일제히 만났습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네. 여당 전대 하루 앞 한동훈 빼고 만난 세 후보들 결선 연대라는 물음표가 지금 붙었습니다. 한동훈 후보 빼고 세 후보가 어디서 왜 만난 건지 직접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많이 좀 살이 좀 빠졌죠. 피고들보다 이렇게 일로 오세요. 패스트트랙 재판 우리 동지들인데 그냥 오늘 속상해서 다들 밥 한 끼 같이 먹자는 겁니다. 뭐 특별한 거 없고 이 아픔을 같이 하는 사람들끼리 밥 한 끼 먹자. 뭐 이런 겁니다. 네, 어제 만나서 왜 밥 먹은 거예요? 라고 기자가 물어보니까 나경원 후보가 얘기를 하죠. 우리 패스트트랙 이 동지들인데 속상해서 만나서 밥이나 한 끼 하자라고 얘기를 한 거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신현영 의원님, 윤상현 의원이나 원희룡 후보는 사실 패스트트랙 기소가 안 됐거든요. 근데 갔어요.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냐? 예, 특별한 의미가 없다고 하는데 매우 특별한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정치다. 그리고 이것이 국민의힘에서의 통합과 화합의 길이다. 이것을 간접적으로 나경원 후보가 주도하면서 자리를 마련했고 그런 면에서 이제 결선을 대비하는 두 후보가 부응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메시지 자체가 이제 네. 한동훈의 어대안을 깨겠다라는 강력한 메시지이자 당원들한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연대하겠다. 그리고 수습해 나가겠다라는 부분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어대안의 흐름을 뭐 이제 어쩔 수 없이 한동훈 후보가 된다라는 그런 어대안으로 바뀌었다고는 하지만 오늘 결과에서는 크게 뭔가 영향을 주기는 어려울 거라고 판단을 합니다. 네. 결국 어대한을 무너뜨리려는 나머지 세 후보의 연대 분위기를 풍기기 위한 그런 자리 아니겠느냐라는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사실 이 세 후보가 연대를 하느냐 안 하느냐가 실제로 만약에 결선으로 간다고 하면 정말 큰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번 전대 변수가 결선이라고 하면 이 결선이라는 변수의 변수가 또 있죠. 뭐냐? 다음 기사 보시죠. 오늘 국민의힘 전대 참석 여부 관심. 윤 대통령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지난 전당대회에는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 모습 잠깐 보고 오실까요? 올라오셨고요. 네. 자, 지금 뒤쪽에 계시는 분들 좀 서둘러 주실까요? 이 당의 화합의 장이자 축제의 장. 새로 선출될 지도부와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국민의힘 당내 선거에서는 승자도 패자도 없습니다. 우리 당 구성원 모두 첫째도 국민, 둘째도 국민, 셋째도 국민만을 생각하고 함께 전진해야 합니다. 네, 지금 보신 거는 지난 3.8 전당대회 김기현 대표가 선출됐을 때의 전당대회 모습입니다. 근데 오늘도 윤 대통령이 그래서 전당대회에 참석을 할 것이냐라는 거죠. 지금 친윤 대 친한해 구도로 짜여 있는 상황에서 서영주 대변인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오실 것 같아요. 올 것 같다. 기본적으로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이 실질적 총재 역할을 하고 있었다고 보면 되잖아요. 총재가 어떻게 전당대회 안 오시겠습니까? 저는 온다고 보고요. 근데 참 속도 좋으신 것 같아요. 지금 본인의 최혜병 특검, 김건희 여사 지금 엊그제 수사 이제 뭐 물론 출장 조사를 받았지만 본인의 배우자에 대한 어떤 검찰 수사 부분들 이게 전당대회에서 본인이 와서 저렇게 지금 자료화면을 보지만 어퍼컷 날리고 저럴 땐가 또 어퍼컷 날리면 국민들이 참 속 좋다. 물가도 이 모양이고 지금 이 경제 자체도 그렇고 정치 상황도 안 좋은데 라고 할 것인데 윤석열 대통령은 올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 요거 하나 추가로 좀 여쭤봅니다. 아까 결선 안 갈 거다라고 하셨잖아요. 네. 근데 오늘 전당대회 자리에 윤 대통령이
온다는 거는 혹시나 다른 영향은 없는 것이 이미 투표는 다 끝나서 영향은 보고를 없다. 받았겠죠. 결선을 갑니다. 라고 저는 보고를 받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추측합니다. 아. 전체적으로 지금 이번 판은 네. 용산에서 개입을 했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용산이 국민의힘을 놔줘야 국민의힘이 이렇게 한골탈퇴할 수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산에서 끊임없이 잡고 있어요. 이번에 출마도 그렇고 아까 세 분이서 식사하는 거 보세요. 왜 깼어요? 한동훈 후보라는 어대안을 깨기 위해서 출격을 한 건데 결국에는 이제 보고서는 자 저희가 결선까지 준비해놨으니까 오셔서 어퍼컷을 날려주십시오. 저는 그렇게 보고가 됐다고 봅니다. 네. 민주당 서영주 대변인의 개인적인 말씀입니다. 네, 말씀인데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은 아마 그러면은 결선에 만약에 오늘 자리에 윤 대통령이 온다면 이건 결선에 간다는 게 거의 확실한 거 아니겠느냐라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어요. 결선으로 갈 거냐 말 거냐가 오늘 좀 지켜보면 나올 것 같은데 관건은 다 얘기하는 게 이거죠. 다음 기사 보시죠. 여당권 누가 잡아도 사분오열 후유증. 아마 내일 이 시간에는 저희가 국민의힘 새 당대표 누굽니다 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혹은 결선에 갑니다라는 얘기를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내일은 아마 주제가 요 얘기도 좀 같이 하게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좀 같이 드네요.